중국의 상류층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충격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 엄청난 부를 일구던 중국 부호 집안의 어린 딸이 있습니다. 그녀는 정원이 딸린 대저택에서 일어나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녀의 완벽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어떤 일 때문에 중국에서 돈을 빼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는데요. 과연 어떤 일 때문에 중국 상류층을 한순간에 몰락시킨 것일까요? 사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살고 있는 18살 리웨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예술, 문화, 그리고 성공으로 유명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매일 아침 저희 집의 오래되고 아름다운 대저택에서 일어났어요. 큰 창문으로 햇살이 비치고 정원에는 알록달록한 꽃들과 반짝이는 연못이 보였어요. 우리 가족이 유명하고 존경받는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대저택의 여러 방과 복도를 돌아다니며 오래된 그림, 꼴통품 가구, 그리고 역사책이 가득한 책장을 구경하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제 주변 모든 것이 전통과 우수함을 말해주었어요. 비록 제 삶이 완벽해 보였지만 저는 때때로 조금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듣곤 했어요. 부모님과 어르신들께서 다른 나라들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 그중 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돈과 기술에만 관심이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한국 투자자들이 우리 사업에 피해를 주더라도 빠른 이익만을 쫓는다고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남아요. 예술과 역사를 사랑하시는 어머님께서는 한때 한국 문화가 너무 현대적이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깊고 풍부한 전통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믿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저희 가족의 영향력이 가장 강력했기 때문에 매일 제 가족의 견해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예술과 섬세한 전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나갔다는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 가족이 항상 이러한 가치를 지켜왔으니 뭔가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을 사람들이 오로지 최신 기기와 돈에만 관심을 가지는 곳으로 상상했어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과 어울릴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때때로 저는 정원에 앉아 중국 전통 꽃인 매화와 모란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어요. 꽃들을 바라보고 연못 속 물소리를 들으며 조용한 시간 속에서 가족에게 배운 것들에 대해 안전하고 확신을 느꼈어요. 우리 삶의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고 다른 방식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의 진짜 삶에 대해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믿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가장 친한 친구인 메이린과 함께 정원길을 걸었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며 저는 우리 가족의 유산에 대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설명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이 너무 현대적인 것에 치중해 예술과 역사에는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메이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진 곳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메이링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로지 제가 배운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집에서는 과거 우리 예술과 문화에 기여한 여러 세대의 사진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저는 종종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제가 아주 특별한 무언가의 일부임을 느꼈어요. 조상들의 이야기는 역사가 지혜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큰 보물상자와 같다고 느끼게 해주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 삶에 새롭고 다양한 보물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런 보물들이 지나치게 현대적인 사고 때문에 잃어버리거나 망가질까 걱정했어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그날 있었던 일과 가족에게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옛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고 그 가르침을 따라 자라면 저도 강하고 지혜로우며 문화가 넘치는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비록 때때로 세상의 다른 부분에 대해 궁금해지기도 했지만 들은 이야기들은 우리만의 완벽하고 전통적인 삶 외에는 상상하기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 초기 시절 제 세상은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저는 가족의 말씀을 믿었고 한 번도 의심 없이 우리의 전통을 믿었어요. 제 생각이 언젠가 변할 수 있다는 것, 혹은 언젠가 다르게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저 제가 믿었던 옛날의 아름답고 오래된 세상에 만족했어요. 어느 평온한 아침, 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언제나처럼 편안하고 자랑스러운 우리 대저택에서 일어난 아침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요. 집안이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공기 중에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부모님께서 평소처럼 웃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휴대폰을 보시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고, 어머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모습이었어요. 두 분 모두 낮은 목소리로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저는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뭔가 크고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늦게 아버지와 한 사업 파트너분 사이의 대화를 엿들었어요. 그분들이 한국 투자자들이 갑자기 중국에서 자금을 인출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이나 투자는 잘 몰랐지만 이 일이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자금 유출은 마치 우리 가족 사업의 기반을 강하게 흔드는 큰 지진 같았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발밑이 흔들리는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가끔 저희 집에 오시던 한국 대기업 분들도 이젠 다신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제가 휴대폰으로 엿들은 정보로는 어렴풋이 트럼프 이야기를 들은 정도뿐이었어요. 저는 대저택의 넓은 복도를 걸으며 일하는 분들의 걱정 어린 얼굴들을 보았어요. 그분들끼리 서로 속삭이며 불안한 목소리를 내고 계셨죠. 한때 이 복도에서 모두가 웃고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은 긴장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분위기였어요. 정원에 앉아 큰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평소에 밝은 꽃들과 반짝이는 연못이 저를 행복하게 해주었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어둡고 생기 없어 보였어요. 공기 중에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 정원사분께 무슨 일이에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그분은 깊은 한숨을 쉬며 위기가 닥쳤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돈을 회수하고 떠나셔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답니다. 트럼프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 경고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조금 후 부모님께서 위기에 대해 길게 대화하시는 모습을 엿들었어요. 아버지께서는 투자자분들이 우리 가족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갑자기 떠나시면서 우리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정적인 문제가 마치 짙은 먹구름처럼 우리 삶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눈에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가득하신 모습이 보였어요. 두 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세상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는 듯 무거웠어요. 저는 점점 두렵고 혼란스러워졌어요. 이렇게 큰일이 어떻게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한국과 그 투자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리며 한때 멀게만 느껴졌던 이야기들이 이제는 제 일상에 깊숙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었고 진짜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집안의 고요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가족분들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고민하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섞여 있었어요. 모두가 정확한 해결책은 몰라도 최선을 다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계셨다는 것을 느꼈어요. 눈을 감으며 저는 예전처럼 단순하고 아름다웠던 날들을 떠올렸어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평화로운 삶이 사라진 것에 대한 슬픔과 동시에 이 상황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이해해야겠다는 묘한 결심이 생겼어요. 어린 제 마음에도 부모님처럼 용감해지고 싶었어요. 이 위기는 우리 삶을 깊이 흔들어 놓았어요. 마치 우리 발밑에 땅이 갈라진 듯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게 되었어요. 앞으로 힘든 날들이 많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이 위기가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희미한 감정을 느꼈어요. 비록 두렵고 무섭더라도 저는 이 위기를 이해하고 거기서 무언가 배워나가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저는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 그 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집안에 가득한 두려움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소리와 부드러운 바람 소리가 저를 조금 안정시켜 주었어요.
위기로 인해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웠던 저에게 뭔가 마음을 열어줄 이야기가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라디오를 켜기로 했어요. 뉴스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기를 바랐어요. 라디오에서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방송을 하는 분께서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마치 한 편의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것처럼 따뜻하고 친근했어요. 열심히 경청하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진심, 어린 배려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놀라웠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라디오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결연한 의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간단하지만 생동감 넘치고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다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 마음 한켠에서 살짝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어릴 적 TV에서 봤던 신나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때는 그저 재미있고 멋있다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 기억들이 따뜻한 희망의 불씨처럼 느껴졌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도와가며 살아가는 모습은 저와 우리 가족이 겪고 있는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방송인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치 저를 위해 따로 전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야 해요. 라는 그분의 말씀이 제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제가 배워온 부정적인 시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면 지금의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게 되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요. 비록 어릴 때부터 배워온 시각이라 쉽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제 마음속에 작지만 소중한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고요. 제게 익숙한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임으로써 저와 우리 가족의 위기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약속은 저에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며 저는 라디오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되새겼어요. 그 이야기들은 아직도 제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고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했어요. 세상이 너무 커서 제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신비롭게 느껴졌어요. 한편으로는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믿게 되었어요. 위기의 한가운데서도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와 이야기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마음 한켠에 피어난 이 불꽃은 앞으로 제가 어떻게 성장할지 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갈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이제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이 작은 변화의 불씨가 언젠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각과 마음가짐을 향해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부모님을 설득해 한국에서 한 달간만 살고 오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도전은 처음이라 부모님도 당황하셨지만 혼자 어떤 것을 해보겠다라고 한 것이 처음이라 나름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였어요. 저는 실행을 바로 하였습니다. 바로 이틀 뒤 비행기를 예약했고 바로 제 몸을 비행기에 맡겨 떠났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버스에서 내렸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조금은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길거리는 사람들로 분주하고 형형색색의 간판과 밝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고 천천히 걸으며 주위의 작은 디테일까지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깨끗하게 정돈된 보도 위를 걸으면서
큰 창문이 달린 현대적인 건물들과 반짝이는 광고판들을 보았어요. 거리는 분주했지만 모든 것이 정돈되어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길을 걷다 보면 친근한 목소리와 웃음소리, 그리고 길거리 음식에서 나는 맛있는 냄새가 풍겼어요.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이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제가 전에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저는 호기심과 설렘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조금 후 저는 한 대형 건물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는 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어요. 건물은 반짝이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었고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앞쪽에 자리를 잡고 발표자분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서로 도우며 함께 이겨내는 모습에 대해 차분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간단하면서도 희망과 따뜻함이 가득했어요. 발표자분들의 눈빛에서 열정이 느껴졌고 저는 한국에 대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미나 도중에 저는 지훈이라는 친절한 멘토를 만났어요. 지훈 선생님은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목소리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처음엔 조금 수줍었지만 선생님의 다정한 태도 덕분에 금세 마음이 놓였어요.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실수로부터 배우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도와주며 함께 해결해 나간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아주 간단했지만 저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운 시기에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의 말은 어려움 속에서는 혼자 버티기보다 함께하는 힘이 더 중요해요. 라는 메시지였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지훈 선생님께서 작은 그룹 토론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그 그룹에서는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 겪었던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어요. 한 분은 큰 폭풍 후에 이웃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마을을 재건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한 분은 가족 모두가 서로를 도우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요. 저는 궁금한 것이 많아서 여러 질문을 했어요. 모든 분들이 친절하게 답해 주셔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특별한 무언가를 배우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지훈 선생님과 함께 한적한 공원을 산책하게 되었어요. 공원에서는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 그리고 연세 지신 분들이 천천히 산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공원은 평화롭고 부드러운 색감으로 가득 차 있어서 저를 차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는 공동체라는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보살피고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 남지 않도록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깊이 새겼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조용한 강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이 물에 비치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그때까지 본 모든 새로운 모습과 들은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예전에는 한국을 돈과 기술로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따뜻한 마음, 배려,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넘치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날의 경험은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 한켠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심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저와 같은 어린 마음이라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한국에서의 하루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 앞으로의 길을 더욱 밝게 만들어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마음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처음 며칠 동안은 혼란스러웠어요. 예전에는 제가 알고 있던 옛 생각들만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경험과 배움이 제 생각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 가족과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과 서로 돕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집에서 작은 모임을 열었어요.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 들은 이야기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풀어냈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들은 아주 솔직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한 분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과 함께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분은 가족 모두가 서로를 믿고 도우며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도 서로 도우며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몇몇 분들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도 했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 방식대로 해왔는데라는 말들이 들렸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차분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하며 한국에서 본 사람들의 따뜻함과 진심이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저도 처음엔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직접 보고 듣고 나니까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해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서로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서도 작은 모임을 만들어 볼까요? 이런 대화들이 오갔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저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모임이 끝난 후 저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 스스로도 변화의 시작이 되고 싶었어요. 집안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생각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집에서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함께 모여 집안의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작은 목표들을 세웠어요. 이제부터는 서로 도와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라는 다짐을 나누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가족들과 함께 정원을 산책하며 오늘 하루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햇살이 비치는 아침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음을 나눴어요. 그 작은 웃음 속에 새로운 희망과 힘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서로 돕기의 가치를 우리 생활 속에 녹여내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도 저는 친구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수업 시간 후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 서로의 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들도 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우리도 같이 해보자라는 말로 응원해 주었어요. 이렇게 저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려 노력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점점 더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하나가 되어 갔어요. 저는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정말 큰 희망을 보았어요. 위기가 있었던 시절이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통해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 경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희망을 전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더 밝은 미래를 선물해 줄 것이라고 확신해요. 어느 아침 저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집안이 예전처럼 걱정으로 무겁지 않고 오히려 공기 중에 희망의 빛이 감돌았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해가 천천히 떠오르며 따뜻한 색으로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마치 자연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듯 느껴졌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는 가족 모두가 긴 식탁에 모여 앉았어요. 대화는 부드럽고 앞으로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한때 걱정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이제 침착한 목소리로 우리 사업을 재건할 방법을 이야기하셨어요. 두려움에 잠겼던 어머님의 눈에는 이제 결연한 빛이 반짝였어요. 가장 어린 가족들까지도 서로 도울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하나의 큰 팀이 되어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도 제 생각을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와 만난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배려와 협력의 소중함을 말씀드렸어요. 정원을 정리하거나 집의 오래된 벽을 다시 칠하는 작은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자고 제안했어요. 가족분들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제 마음속 변화가 가족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새로운 목표 의식을 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앉아 우리 학교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국에서 배운 함께하는 힘과 희망을 나누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친구들 중 몇몇은 그 아이디어에 신이 나 보였어요. 반에서 작은 정원 가꾸기 프로젝트나 지역 청소 활동 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생각이 친구들에게도 퍼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뿌듯했어요. 매일 저녁 저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한 끼 식사를 나누거나 집안일을 도우며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마을 사람들도 예전에는 서로 간단히 고개만 끄덕였던 사이에서 이제는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이 보였어요. 동네 시장에서는 상인분들이 진심 어린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서로의 하루를 물어보는 모습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 저는 동네 회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은 화사한 포스터들로 꾸며져 있었고 밝은 빛이 가득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우리 마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연세 지신 분들이 과거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리고 함께 힘을 모아 이겨낸 경험들을 들었어요. 에너지가 넘치는 젊은 사람들도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활발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그 대화에 참여하며 한국에서 본 따뜻한 협력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제 생각을 전했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희망을 느꼈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들이 모여 꿈을 공유하고 함께하면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때 저를 방황하게 만들었던 위기가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어요. 모든 어려움은 함께 모여 재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 덕분에 누구나 존중받고 서로를 응원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 동안 일어난 변화를 생각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여정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서로 도우며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미래는 밝았고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